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스트입니다. 오늘 민주당 혁신위가 새로 인선을 추가한다는 소식을 알렸었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문계 출신인 황희가 새로 혁신위 조직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2명이 더 새로 인선이 되었는데 이진 건양대 교수와 정치 전문가 박성진 광주교대 윤리교육학 교수입니다. 아무튼 이 2명은 그렇다 쳐도 황희가 뽑힌 것에 많은 민주 지지자들이 실망을 금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황희는 친문계 출신으로 전해철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이번 혁신이 마지막 추가 인선 때 전해철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혁신위는 출범 열흘 만에 추가 인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혁신위는 앞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 인사 8명과 내부 인사 3명, 즉 11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황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 문재인을 밤에도 지키자라는 뜻으로 부엉이 모임이란 단체를 만들어 그중 한 명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모임에는 홍영표, 전해철, 이원욱, 김종민, 박광온,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모임 멤버들이 과거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던졌었던 수박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민주 지지자들이 바라고 바랬던 기득권제를 없애는 대의원제 폐지는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전해철 즉 수박들이 대의원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년 총선 때 우리 민주 지지자들의 투표로 이 수박들을 척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낙담은 금물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송영길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이 언론에 자주 출연하여 민주 지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추 전 장관이 판을 흔드는 큰 발언을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만 나올 뿐 다른 곳에는 하나도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론의 현실입니다. 어제 화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의 놀라운 발언을 끝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여쭤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대통령께서 직접? 네. 그래서 제가 이 징계 의결을 저는 징계 청구권자였고요. 징계에 대한 가부는 징계위원회가 한 거죠.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이죠.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분은 대통령이에요.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장관을 해임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도 대통령이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었느냐 하면 이 엄청난 비위를 가지고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그 징계위원회가 무사히 끝날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러니까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이걸 대통령님께 드리면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집행되는 거니까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그 결론이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검찰총장은 이제 나를 내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면 거의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장관 자리에 뭐 연연해하고 그거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한데 어차피 하루 더 해도 고생이고요.
엄청 힘들어요. 온 가족이 고생이고 뭐 네네네. 심리적 저 아들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아 이런 위험 지경을 보고 음흠. 나를 자른다 그러면 이 시그널이 뭐가 될까? 그 후과 네. 후폭풍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저는 네. 우려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아마도 전화로 그런 통보를 받았을 터인데. 전화가 아니고 네. 제가 물러나 달라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침에 아.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 네. 노영민 비서실장. 네, 이걸 전자결제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제가 일부러 들고 가서 네. 그 중간에 농간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믿기지 않았어. 네, 네. 그래서 나를 자르려면 네.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국무총리니까 네.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아. 나는 자유로 물러나진 않겠다라고 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후에 네. 제가 그 권력기관 네. 개혁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게 막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 뭐냐면 이 빨리 대통령님께 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네. 저를 음. 유임을 시켜야 네. 이게 수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갔죠. 음. 갔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몇 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뭐 1시간 정도. 아, 꽤 긴 시간을. 대화가 아니고 이제 이 징계 음. 결정문에 대한 보고. 네, 보고. 네. 음. 이제 서면이 아니고 네.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네. 이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시는 집행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네. 난 뒤에 이제 네. 물론 대통령께서는 수고했다라고 해주시고 네, 네, 네. 또 이게 민주적 절차다. 네. 이게 선례가 될 거다라는 덕담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검찰 개혁 여기까지 오는데 음. 뭐 음. 추장관이 없었더라면 네. 가능했겠느냐 이런 음. 덕담과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는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저의 거취가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자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막아. 네. 큰일이구나. 음. 그런 아까 그런 표현했어요. 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 네, 역모.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는 거다. 네, 음.